네,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에 이 월세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랑 다르다는 거는 제가 이전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월세에 살고 있어요. 근로자인데. 근데 임대인한테 월세를 준 거죠. 이 월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준대요. 연간으로. 내가 연간 750만 원의 월세를 납부했어요. 그 중에 10% 이만큼이 세액공제해 주는 거죠. 이건 상당히 큰 혜택이에요. 꼭 챙기면 좋겠죠, 대상자분들은. 그렇다고 이거를 뭐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요건이 있어요. 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다는 거죠. 일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야 돼요. 사업자 안 되겠죠? 그리고 소유요건. 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돼요. 나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대, 내가 속한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아닌 세대 구성원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특정 요건을 추가로 더 충족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리고 내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종합소득 금액은 6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이건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월세. 내가 월세를 1년 동안 7,500을 냈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750까지만 인정. 내가 납부한 월세는. 물론 800을 내도 되겠죠. 750까지만 인정. 그리고 월세 요건이 있어요. 특정 주택에 대한 월세액이에요. 이 부분도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월세일까요? 특정 주택에 대한 월세라고 했잖아요. 어떤 월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돼요. 근데 그 주택에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포함하고 있죠. 그 주택이 어떤 주택이어야 되냐면요. 일단 국민주택 규모의 이하의 주택. 물론 다가구 주택도 전용 면적이 작다면 가능하겠죠. 가구당 전용 면적이에요. 그리고 그 주택에 딸린 토지가 너무 넓으면 안 돼요. 내가 강남에 있는 주택에 월세를 사는데 바닥 면적은 20평인데 땅이 뭐 50평, 아니 100평, 200평 이렇게 된다면 안 된다는 거죠. 200평 이상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배, 내가 깔고 있는 면적의 5배까지 그걸 넘는 토지까지 임대해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지역 밖이라면 내가 깔고 있는 주택의 10배까지 그걸 넘어가는 토지랑 주택을 내가 임대하고 있고 월세를 내고 있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주소지.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거잖아요. 월세를 줘야 되니까. 그리고 내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돼요. 다르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예전에는 확정일자 요건까지 있었는데 그건 없어졌어요. 거주자랑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그 중에 한 명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이것도 사실 약간 바뀐 부분이거든요. 거주자만 됐었는데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누구죠?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 이 요건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분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이것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택인지 알아봤죠? 어떤 월세인지. 다른 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소유요건. 내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나만인가요? 내가 원래 세대주여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세대주가 월세세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세대주죠? 무주택의 세대주. 주택이 없어야 돼요, 일단. 주택 구성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대 구성원의 주택도 없어야 돼요. 근데 언제죠? 12월 31일 날 현재를 기준으로. 그럼 내가 12월 30일 날 팔았으면 될까요? 되죠. 이건 또 다른 거랑 다르거든요. 청약저축이랑. 12월 31일 현재로 무주택자인 세대주라면 되는 거예요. 세대 구성원은 될까요? 세대 구성원은 추가적인 이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세대주가, 내가 세대 구성원이라면 세대주가 있겠죠. 그 세대주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공제를 받지 않아야 되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 받지 말아야 되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도 받지 말아야 되고,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 이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면 내가 세대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세대가 뭘까요? 세대. 이게 법에 있는 문구인데, 거주자랑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이거 중요하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및 형제 자매를 포함한 세대래요. 잘 와닿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있죠. 내가 근로자예요. 내 배우자, 나의 직계 존속 부모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나와 배우자의 직계 비속, 자녀 1, 자녀 2, 자녀의 배우자까지 있다면, 그리고 나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이게 세대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물론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없어요. 여기 약간 다른 점이죠, 위에 거랑. 그게 이렇게 같은 세대원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이들이 주택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내가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급여 요건이 있어요. 내가 7천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요. 그러면 월세 세액 공제 못 받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을 넘잖아요. 그래도 나는 월세 세액 공제를 못 받아요. 이 부분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럼 포함될까요? 안 포함될까요? 이 급여액이 이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될까요? 그럼 왜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종합소득이란 게 뭐죠? 일단 종합소득에 대해서 간단히 알 필요가 있는데, 종합소득이라는 거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걸 다 합친 금액이 6천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기 근로소득이 포함될까요? 자기가 받는 금액에? 네, 포함돼요. 내가 받은 근로소득까지 포함해서 다른 소득의 합계가 6천만 원이 넘어간다면 이 사람은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자 배당 많이 받는 분들이 월세 세액공제 받으니까 사실 생긴 규정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그럼 7천만 원이면 근로소득은 얼마일까요? 근로소득이라는 건요, 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봉, 총급여가 7천만 원이면 월세 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분의 근로소득은 얼마냐면, 근로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에 금액인 5,675만 원이에요. 내가 연봉 7천이라면 여기에 5,600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가 합해서 6천만 원이 넘게 되면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 임대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물론 내가 월세를 100만 원 받는다고 그게 소득은 아니에요. 내가 실제 신고하는 소득 금액. 주택 임대를 하고 있다. 그 임대 중에서 실제 소득 금액으로 합산되는 금액이 얼마일 거냐. 그거랑 근로소득 금액이랑 합쳐서 6천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한다는 거죠. 사업소득이라는 거는 결국 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뺀 거거든요. 그게 소득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봉이 7천만 원이라면 요 차액만큼 더 다른 소득이 있어도 되는 거죠.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10% 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월세로 납입했어요. 750만 원을. 그럼 10%, 75만 원. 근데 예외적인 규정을 뒀죠. 12%씩이나 무려.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12%라는 예외 규정을 뒀어요. 어떨 때냐면 내 총급여가 5,5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도 4천만 원이 안 돼요. 그렇다면 네가 납부하는 월세 금액에다가 12%를 곱해서 무려 15만 원씩이나 더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무료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5만 원. 750을 납부했다면.
그러니까 이런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일단 내가 그럼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모든 사항을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것만 한번 다시 물어보면 결국 전엔 안 됐거든요. 내가 꼭 체결해야 됐어요. 월세 계약을. 근데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등이 기본공제가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직계 존속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나 어머니 그렇게 체결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냐? 가능해요. 그죠? 확정일자가 필요할까요? 예전에 없어졌죠. 그리고 연말 현재 무주택자예요. 연말 현재의 무주택자. 연말이에요. 연말이란 게 꼭 붙어야 돼요. 연중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 팔았나요? 괜찮아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월세여야 돼요. 너무 넓은 건 안 돼요. 연말 현재 내가 세대원이면 될까요? 내가 세대원이에요. 가능할까요? 이거는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가능하죠? 내가 세대원인데 세대주가 이런 혜택을 받지 않는데 그렇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다른 세대원들이 모두 이날 현재 주택이 없어야 되겠죠. 다른 요건 다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주가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 말이에요.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 공제 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결국 이거였잖아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구성원들도 다 그런 세대의 세대주여야지 된다는 거고 세대 구성원도 예외적으로 가능했잖아요. 그리고 총 급여액은 7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고 종합소득은 6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 이하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월세는 750만 원까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 주택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전체적인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제 증명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계좌이체 영수증 이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 증빙서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무통장 입금 등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